네, 이제 장례가 정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출판기념 북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교원조합 사무총장 박상윤입니다. 네, 그러면 행사 시작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큰 헌신을 하신 모든 순국선연들을 생각하며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대한민국 교원조합 상임위원장의 인사 말씀과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윤희 상임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교원조합 상임위원장 조윤희 인사드립니다.
사실 여기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의 관계자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필진도 계시고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사회교육에 진심이신 분, 그리고 교과서를 저희가 이 교과서가 나오기까지 정말 열심히 이상한 교과서 때문에 싸우신 분도 여기 와 계시고, 또 교과서를 사랑하시고 많이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다 한자리에 모여 계십니다. 나중에 자세한 경과 보고를 통해서 오늘 인사 말씀은 제가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잠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명록에 쓰신 명단을 제가 아직 미처 다 확인 못한 분들도 계셔서요. 그 순서대로 도착하시는 순서대로 제가 그냥 인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도 있고 또 도착하시는 순서도 있고 좀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계신 우리 축사를 겸해서 저희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씨 오호문화재단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정경희 전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최재영 전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소연 선한마음연합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지금 그냥 제가 보이는 대로 이렇게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박정희 재단의 한태준 상임이사님 오셨습니다. 이충근 TV의 대표이신 이충근 박사님 오셨습니다. 전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금융 ICT 금융학회 회장이신 우리 오정근 교수님. 이지연 다음 세대 에듀 대표님 오셨습니다. 이철 변호사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정규재 TV의 대표님이신 정규재 주필님 오셨습니다. 네. 네. 나중에 저희 필지는 따로 인사를 드리게 될 거라서 지금 제가 황소옥 변호사님 오셨나요? 예.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재갑 에듀플러스 대표님 오셨습니까? 지금 아직 도착 전이신가 보네요. 천세영 전 국가교육위원회 의원이신 우리 천 교수님, 또 한재 국가교육위원회 계시는 우리 김정호 교수님,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토크 대담을 진행해 주실 우리 박소영 대표님,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이미 너무 잘 아시는 공교육을 되찾기 위해서, 근데 제가 소개시켜드려도 되나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조전혁 후보님 여기 잠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데일리 신문 하나씩 오시면서 받으셨죠? 거기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유석춘 교수님 어디 계세요? 네, 유석춘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네, 강준호 동국대 교수님,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김혁수 제동님, 네, 잠시만요. 김주성 총장님, 나중에 소개해드려야 되나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또 예. 이석복 네. 아 연구원의 이사장님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예. 이석복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정말 동고동락하고 계시는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아, 내빈 소개로 끝날 것 같다고 우리 사무총장님이 브레이크를 거셔서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이 다 저희에게 소중한 내빈 분들이신데 이렇게 이제 위원장님께서 명단 체크를 하시다가 조금 이렇게 누락되신 분도 있고 하면 이따가 또 저희가 잘 파악해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저희의 이 책을 출간을 축하하고 그리고 저희 또 대한민국 교원조합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직접 이렇게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두 분의 축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고백 하나 하자면요, 항상 저희가 축사를 부탁드리고 나서 허락받고 나서 그 다음에 더 큰 고민이 생깁니다. 과연 어떤 순서로 축사를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다가요, 고민 끝에 오늘 저희는 가나다 순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가나다 순으로 하다 보니까 연장자 순으로도 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고민 끝에 결정한 순서가 되겠고요. 저희 제일 첫 번째로 먼저 이승만 기념재단 이사장 그리고 운암네트워크 상임회장이신 신철식 이사장님 모셔서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잘못 소개된 신철씨입니다. 이승만 기념재단에서는 이사입니다. 이사장은 김황식 전 총리가 맡고 계시고요. 기념재단은 작년 6월 28일에 청와대 주도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라는 명목으로 탄생을 했고, 이 추진위원회에서 재단을 결성해서 그 재단 이사장으로 김황식, 그 이사로서 제가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대를 걸쳐 인연이 있어서요. 2017년 6월에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아서 2021년까지 회장을 했었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이승만 VR 기념관을 우리 손병도 회장하고 같이 만들었고, 그리고 건립추진위원회 재단 이사 계속 하고 있고, 사적으로는 우리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님과 함께 운암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활동에 거의 전업이 이승만을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계시는 차세대 미래연구원의 이석복 이사장님 밑에서 또 이사도 하고 있고, 제가 사회활동만 하고 사는 지금 형편입니다. 이 본론인 축사로 들어가면 저는 정말 진심으로 대한민국 교원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신 모든 교사분들과 또 상임위원장님과 사무총장님과 정말 존경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과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먼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 보니까 참 이 무슨 간첩 007 작전처럼 책을 공수받았습니다. 사흘 전에. 저도 시간이 잘 안 나고 현직에 계시고 해서 분당 댁에 가서 픽업해오는
과정을 거쳐서 입수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너무너무 잘 썼어요. 거기 참고 서적에 보면 제가 뭐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그 참고 서적 중에 대부분은 다 읽었다고 보여지는데 꼭 필요한 책은 다 참고했어요. 그리고 한 권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요소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살고 있지만 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제대로 가르칩니까? 시장경제를? 그 사회 과목이라는 그 안에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까지도 잘 정리해놨고 더군다나 저는 참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조합에 지금 조합원이 몇 명이시죠? 꼴로는 물어봐. 몇 명 안 돼. 네. 200명으로 출발하셔가지고 이제 2배는 벌써 됐고 앞으로는 400명이 아니라 4만 명, 40만 명이 될 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거의 다 정사를 다뤘을 뿐만 아니라 가장 과감한 거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부록으로 실었다는 거예요. 네. 놀랍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제외하고 다른 나머지 대통령들에 대해서 평가를 실었는데 엄청나게 객관적이에요. 완전히 팩트 위주고 좌파 우파를 떠나서 전두환에 대해서도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썼고 심지어는 문재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쓰고 거기에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선친이 1950년 6.25 나면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고 1960년 4.19까지 봉식을 하셨고 저는 자라면서 밥상머리 교육으로 그 시대의 이야기를 샅샅이 다 듣고 자랐죠. 1978년에 제가 행정고시 22회로 합격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는 거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까지 차관을 지내고 만 30년의 공직생활을 끝냈습니다. 그 후에도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을 2017년에 만나게 된 거죠. 웬만한 사회 명사들이 다 하고 싶어 하던 자리였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적폐청산이니 뭐니 해서 막 들어가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양자이신 그 이인수 박사와 부인이신 며느리신 그 조혜자 여사가 마지막 보루다 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을 생각을 저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결정할 수는 없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집사람하고 상의를 하고 아들, 딸과 상의를 하고 친형제들과 상의를 했더니 하자. 무서울 게 뭐 있냐. 이런 결론이 나서 제압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5년간 집권 5년간을 제가 같이 했는데요. 뭐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상당한 탄압을 받았다고 상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고 저도 용기 있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교원조합 여러분들은 진짜 교사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지원을 조기 건립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의 모임이라는 나경원 의원이 주도한 모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결성이 됐는데 나경원 의원은 제가 나 의원이 국회의원 떨어져 있을 때 이승만 기념사업회 여성 부회장으로 영입을 해서 이승만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정치인이죠. 그래서 그 주도한 그 모임을 국회에서 의원들 거의 가입한 의원들이 60여 명인데 35명이 왔더군요. 그분들에게 이승만과 건국 역사 강연을 한 바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 강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미 50세대요. 이
머리는 다 굳어가지고 꼰대도 있는데 학생들을 가르쳐야죠. 잘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제가 한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데 축사가 너무 길어지면 다 싫어하지만 하고 싶은 소리는 조금만 더 하면은 제가 이제 기념사업회 회장이 되고 나서 미국의 순회 강연을 10개 도시에 2차례 돌았거든요. 3.1절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이런 시기에 거기에서 강연을 하면 대개 한인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보통 3세대가 와요. 이민 갔던 할아버지와 활동해서 경제 활동하고 있는 아들 세대와 학교 다니고 있는 손자 세대 3세대가 오는데 그 3세대 교포 우리 대한민국 출신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굉장히 목이 마르고 갈증에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분명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인인데 코리안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자라면서 학교에서건 어디서건 제대로 존중을 못 받는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LA에서 강연했을 때가 제일 많았는데 한 500명 모였었는데 끝나고 그날은 시간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았더니 어느 여학생이 통렬한 비판을 가하는 거예요. 나한테. 네. 회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이다 그랬더니 아니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이런 거 우리에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내가 이거를 제대로 교육받고 학생 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를 가지고 야 임마 내가 코리안 출신이야 미국 놈들한테 큰 소리 치고 살았을 텐데 이제 와서야 듣는 게 너무나 억울하다. 어제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기념재단을 설립해서 대학교 학생들하고 토크 콘서트를 몇 차례 열었는데 대구의 영남대학에 가서 콘서트를 열었을 때도 김항식 이사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또 그 영남대학의 대학원생 하나가 손을 들더니 여자들이 용감해요. 거기도 여학생이 아니 총리까지 지낼 동안은 뭐 했다가 이제 와가지고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 있다가 워낙 당황하시니까 쿡쿡 찔렀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십시오. 저는 오늘의 이 모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과보고 어떻게 해서 이 교과서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경과보고 모임이라고 저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보다 더 성대하고 많은 사람이 축복받는 출판 기념회를 다시 해야 됩니다. 내용을 싹 봤는데 어떠한 출간되어 있는 저서보다 잘 집약되어 있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썼다고 감히 우파적으로 치우치지도 않았고 좌파적으로 맹목적이지도 않았고 아주 훌륭한 작업을 하셨다고 감히 제가 장담을 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600쪽이 넘는 책을 단숨에 읽으시고 네, 책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신 신철식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정경희 전 국회의원님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대한교주에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를 썼다 해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그야말로 집콕, 방콕을 하고 있었는데 기쁜 마음에 이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뵈니까 오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여기 한 자리에 모이신 것 같아요. 진짜 애국인사들이 이것만으로도 대한교조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국회에서 지난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4년 내내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육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크게 걱정하는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뭐 영포자, 수포자, 영어 포기한 사람들, 수학 포기한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뭐 2배로 늘어났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해력이라고 그래서 아예 그 우리말 국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그 무슨 대단한 문장도 아니에요. 아주 짧은 문장, 아주 짧은 표 이런 거를 해독하지 못하는 거는 그냥 국민으로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할 정도의 기초적인 그걸 기초학력 미달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영포자, 수포자에만 주목하고 학력이 떨어졌다는 거를 인정을 하지 않죠. 왜 그랬겠습니까? 전교조가 중심이 된 좌파 교육계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공부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으면서 그래서 애들 학력을 떨어뜨려 놨으면서 또 게다가 교과서는 엄청나게 좌편향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르쳐야 될 건 하나도 안 가르치고 엉뚱한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과서가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역사 교과서 완전히 뒤집어놨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발전시킨 사람들은 완전히 독재자로 해서 빼버리고 엉뚱한 무슨 민주화 투쟁사처럼 민주화 운동사처럼 써서 다 뒤집어놨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또 기술가정 교과서가 또 그렇게 형편이 없어요. 기술가정 교과서는 완전히 무슨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애들한테 성을 즐겨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모든 것은 성과 관련된 것은 모든 건 권리라고 가르쳐요. 낙태까지 권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문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두 가지는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투쟁을 해요. 역사 교과서도 제대로 복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가정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회 교과서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잘못되어 있냐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몰라요. 이거는 문맹보다 더 심한 이건 경제맹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모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회교과서에서 공산주의라는 말 다 빼버리고 마치 지구상에 공산주의가 없었던 것처럼 하면서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다 써놓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대한교조에서 제대로 된 사회교과서를 써가지고 단순히 사회교과서뿐만 아니라 거의 무슨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많으니까 역사 내용까지 아우르는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낸 거죠. 사실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이 사회교과서도 역사교과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2000년대 초에 이제 미국에 잠깐 갔을 때 저희 애가 중학교에서 사회를 배우는데 그 교과서를 제가 좀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이제 사회 교과서인데 거기에 그 가버먼트 정부론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Founding and Constitution이라고 해서 건국과 헌법. 이게 정말 자세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국이 얼마나 미국이 어렵게 건국을 했나 하는 그 과정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헌법. 헌법 내용은요. 아예 중학교 사회교과서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이 다 수록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메리칸 시스템, 미국의 체제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체제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를 비교하기 위해서 중학생이니까 아주 쉽게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를 다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걸로 만들어 놓고 요거 세 개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놨어요. 근데 그런 식인데 우리 교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해요. 그러면서 또 반공한 사람들은 거의 무슨 독재를 위해서 반공을 했다라는 식으로 공산주의가 없었는데 왜 반공을 했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있었는데 반공을 한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제 교과서를 만들어 놓은 게 다 이제 북한을 추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북한이 헌법에서 공산주의를 빼버리고 사회주의로 바꿨기 때문에 북한 헌법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요새 이제 우리가 또 뭐 그 임모 씨가 무슨 이국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왜 그렇겠어요? 북한에서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을 다 부정하기 위해서 이국가 뭐 주장을 하고 갑자기 평생 통일을 어쩌고 하던 사람이 확 돌아선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모든 것을 왜곡을 해서 아까 우리 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과서를 다 뒤집어서 엉터리로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을 완전히 쇠뇌시켜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입맛대로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대한교재에서 만든 사회교과서가 그야말로 이제 역사 교과서가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건국 보니까 뭐 부국 얘기까지 다 써놨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현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국, 호국, 부국인데 우리 이제 이 교과서에 건국과 부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을 다 써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대단한 소수의 힘으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이제 축하도 축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가 아닌데 교과서를 따로 써야 한다는 게 그만큼 우리가 주류에서 밀려나서 아주 극소수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찾아야 될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역으로 이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빼앗긴 이 교육의 영역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사회교과서를 시작으로 역사교과서, 뭐 기술가정교과서, 편향된 교과서는 다 새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교사들 뭐 이런 우리 애국인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만으로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시스템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마침 우리 그 10년 만에 12년 만이죠. 12년 만에 우리 우파에서 교육감, 서울교육감 단일 후보가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당면 과제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그 우파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해서 서울교육이라도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대한교재의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그러한 출발점 기폭제가 되리라고 굳게 믿고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축사가 마치 한편의 강의였습니다. 네, 축사 말씀 감사하고요. 아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가나다 순으로 3번째였던 분이 원래 계십니다. 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황보은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다가 급하게 여기 오셨다가 현장에 오셨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황보은 이사장님께서 해주신 축사를 저희가 그냥 화면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글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엔 요약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읽진 않겠고요. 그냥 쭉 내려가면서 한번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계시지만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저희 책을 30권 비치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미 실행하고 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멀리 부산에서 영상 축사를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부산 남구의 박수영 국회의원의 영상 축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남구 출신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원조합의 대한교과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의 출판 기념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뵙고 여자 한 분 한 분 인사를 올려야 되는데 국회 일정 때문에 가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의 용해는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일제치하와 6.25의 위기 속에서 자유와 인권이 있는 국가를 선택한 선대 지도자들의 해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사막과 소독 탄광 그리고 병원에서 땀 흘린 근로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성공에 기업인들이 큰 몫을 했습니다. 애덤 셰브로스키, 페르난도 리몽기라는 두 학자는 1950년부터 1990년 사이 민주화로 유행했던 135개 국가를 전수조사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그 결과 1인당 GDP가 최소 3,000불에서 6,000불 사이가 되어야 민주화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민주주의가 우리의 열망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통계로 보여줬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는 유교의 폐허 속에서 우리 선배들이 불굴의 투지로 나라를 세운 감동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멋진 미래를 설계하는 등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과서를 집필하고 이 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살피고 챙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에서 보내주신 줄 알았는데 여의도에서 보내주셨네요. 자, 이렇게 정말 우리 사회를 이끌고 계시는 지도층 여러분께서 이렇게 저희 대한민국 교원조합을 위해서 축사를 해주시니까 감개무량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듦과 동시에 또 저희 대한교조가 굉장히 더 많이 앞으로 더 힘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비장한 각오까지 다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를 끝까지 자리하기에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팀에서는 촬영이 가능하도록 앞쪽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정돈이 끝나면 함께 나오셔서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시면서 쉬시고 저희가 정돈할 동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한교조 진행팀 앞으로 나와서 자리 세팅해 주세요. 이쪽으로 찍을까요? 네, 제가 행사를 이런 진행을 별로 안 해봐서 그러면 저희가 이쪽에서 책을 이렇게 앞에 하나씩 들고요. 저희 이제 대한교조 지필진들은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가서 쓰는 걸로 하고 촬영을 앞쪽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나오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앞쪽에 나오시는 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수막을 내리고 마지막에 하는 기념 촬영은 저희 이제 행사 마지막에 좀 마무리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전체 기념사진 촬영은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교원조합 저자분들 다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이 전문 촬영팀은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애써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대한민국 교원조합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원조합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사회교과서 화이팅! 화이팅! 제가 하나 약속드릴게요. 이 전문을 저희 신문에 전부 다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치 잠깐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할 대한민국 이야기, 대한민국 사회교과서의 출판 기념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과연 우리 이 책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며 빛을 보게 되었는지 경과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희 상임위원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교원조합 상임위원장 조윤희입니다. 쉬셔야 하는 주말 아침에
그리고 이 좋은 계절 밖으로 나가셔야 하는데 이렇게 모시게 돼서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로서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기도 합니다. 오늘 혹시 며칠인지 아십니까? 예, 9월 28일 6.25 전쟁에서 서울을 수복한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어디일까요? 여기는 조영래 홀. 맞습니다. 전태일 평전을 쓴 조영래. 그 조영래를 기념하는 공간, 좌익의 정신적 지주를 기념하는 홀에서 자유대안을 수복합니다. 9월 28일에. 저희가 시간과 장소를 잘 잡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프리카 코끼리의 임신 기간이 약 660일이라고 합니다. 덩치가 큰 동물일수록 임신 기간이 길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책을 낳느라고 거의 30개월을 품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큰 동물일수록 새끼를 오래 품고 출산한다는데 저희는 코끼리보다 큰 짐승도 아닌데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탄생하고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경과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우리나라 교과서가 망가진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신 몇 분의 교수님께서 미국의 교과서를 구입하고 또 분석하시고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 분야에 맞춰서 집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에 깊이가 있고 자유우파 사상과 철학에 기반한 하이 퀄리티의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1차 원고 탈고가 2021년 9월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집필 기준을 둘러싼 약간의 진통도 있었던 것으로 들었지만 그 과정에 제가 참여하지 않아서 자세한 건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고가 완결돼서 출판의 가능성을 몇 곳에 타진했지만 모두 어렵겠다 그런 답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랬겠죠. 그때 정권이 어떤 정권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엔 그 정식 검정 교과서로 학교에 이 교과서가 들어가는 진입의 가능성을 두시고 그 염두에 두고 집필을 하셨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교사들에게도 또 피교육자나 독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완성도 높은 책을 만들자는 제안을 다른 교사 집단에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또한 불발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고 돌아 정말 운명처럼 그 초고가 저희 대한민국 교원조합 교과서 연구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22년 5월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알고 싶고 궁금한 맛있는 근현대사 100g 이런 그 시리즈 역사책을 만들자 하고 기획을 해서 그 책을 집필회의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옥 같은 원고들이 중간 개투와 마무리 투수를 만나지 못해서 사장될 위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필하려던 책을 다 뒤로 미뤄두고 어떻게 하든 이 소중하고 귀한 원고를 세상에 내놓자 정말 절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까 이걸 편집하셨던 분이 왔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셨는데요. 보시더니 야 완전 딴 책이 됐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가셨습니다. 물론 그 초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거듭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스노우볼을 굴리기로 했습니다. 100g 시리즈 집필을 맡았던 본래의 집필팀의 필진을 보강했습니다. 누구를 주요 타겟으로 만들 것이며 교수님 등 각자 전문 분야에 맞게 집필을 하셔서 내용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교과서라는 형식에 맞게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초보의 내용에서 원 저자분들이 다 전문 분야의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중복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래서 어떻게 부드럽게 배열할 것인지 치열한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원고를 다 분석해서 다시 해쳐 모여 했습니다. 기준과 체계를 잡기 위한 회의가 거듭됐습니다. 전국에 저희 교과서 연구회가 흩어져 있어서요. 쉬는 날마다 온라인 회의를 했습니다. 일주일 혹은 2주일마다 했던 그 회의는 한 번 시작하면 2~3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을 때까지 계속된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거듭하면서 체계를 다시 잡기까지 또 한참 걸렸고 방향을 다시 잡고 나서 원고를 집필하는데 또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필진들은 다 본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아서면 수행평가해야 되고요. 돌아서면 시험 출제해야 되고요. 생기부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요. 학교일도 해야 되고요. 원고가 다시 모이고 그것을 또 제자리에 잡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지필진 다들 그러셨죠. 야, 이거 차라리 혼자 쓰면 벌써 끝났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함께 엮기에 여기까지 왔고 더욱 힘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담긴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이론과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가 선생님들의 원고에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과 눈높이에 맞는 지식을 담아 그 원고가 단단하게 다져지면서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저희 책이 태어났습니다. 사실 좌익사상으로 오염된 교과서의 문제는 누구나 인식하지만 마치 콜럼버스 달걀처럼 아무나 달려들기엔 방대하고 바로잡겠다고 나섰다가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미움받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돈보다 소명으로 가득한 교사들이 여기까지 끌고 왔고 결국 책이 탄생했습니다. 사실 살짝 고백드리자면 저희는 한 푼의 지필료도 없이 이 책을 여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주셔야 이 책 만들겠다고 공부하려고 그 책값 들어간 비용이라도 좀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태어난 책이 지금 저희 앞에 있습니다. 고슴도치 새끼처럼 저희들의 눈엔 세상 어떤 책보다 예쁘고 대견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아까 정경혜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분야가 저희 사회교과서만 해서는 안 될 일인 거고요. 또 저희가 만든 이 책도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 교사용 지도서 그리고 대안학교 교재, 홈스쿨러 교재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책의 내용을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또 분량을 좀 줄여서 학생용으로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부분은 더 추가를 해서 단행본으로 여러 개를 만드는 생각 등 변주를 계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랑 비슷한 교사들이 모여있는 단체라 그런지 배우는 일에 진심이고 좌우 살피면서 이해득실 안 따지고 우직하게 앞만 보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이 더욱 창대해질 것이라고 약속드리며 이 책이 태어난 배경과 후속책에 대한 예고까지 말씀드리면서 경과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원조합 상임위원장 조윤희 올림. 네, 제가 듣는 동안 이렇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일부러 딴짓 좀 했습니다. 아, 여기가 조영래 홀이라서 그런가요? 저희 행사를 약간 방해하는 여기 내려와야 되는 스크린에 모터가 지금 나갔답니다. 그렇다고 모터를 지금 바꿀 수도 없고 급하게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또 이렇게 처리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요거를 가지고 또 다음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윤희 상임위원장의 그 경과보고 마지막 말미 농담이었지만 어쩌면 진담일 수 있는 이야기, 저희에게 저희 책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이 책으로 뭐 크게 성공하고 돈 벌고 이런 것보다도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료 지필료 없이 시작했겠죠. 다만 저희는 많은 국민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책을 낸 대한민국 교원조합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어떤 교사들이 모여있는 곳이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개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교원조합은 저희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사라면 대한민국 교원조합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크게 이렇게 순서로 할 건데요. 먼저 이제 너무 이게 분위기가 다운되다 보니까 저희 신나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요. 대한교조.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노래를 만들어준 제 친한 친구가 저쪽에 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 노래도 그냥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저 작사가 또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이 쓴 것처럼 가사가 굉장히 좋잖아요. 저희 대한교조 소속 국어 선생님께서 쓰셨습니다. 자, 제가 어떤 교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나는 왜 대한교조를 선택했나 인데요. 이 교사는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정말 불행하기만 할까?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인 것은 아닐까? 선배 교사가 앞장서서 굳은 일을 하는 교직 문화를 만들 수는 없을까? 교사를 노동자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어쩌면 실력별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교사도 엄연히 전문직인데 왜 자신의 능력과 무관하게 호봉에 따라 같은 급여를 받아야 하는 걸까?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교사가 지금 대한민국 교원조합의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원조합은 어떤 단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다 읽으면 길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굉장히 글을 빨리 읽으시더라고요. 짧게 빨리빨리 읽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진짜 교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경쟁 없는 교실엔 경쟁력이 없다, 이게 대한교조의 또 다른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인데요. 이 책은 아마 우리 저기 교보나 예스에 치시면 저 제목을 치시면 책이 나올 거예요. 진짜 좋은 책인데요. 책을 쓰신 저자분 여기 앉아 계십니다. 네, 책도 가져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근데 사실은 저희랑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 중에 교사가 왜 노조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도 노조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교원노조법이 있고요. 그 교원노조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전으로 시작하는 조합과 그리고 교로 시작해서 맹으로 끝나는 그런 8글자짜리 또 조합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정신, 대한민국의 가치관,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발전 방향에 과연 올바르게 그런 길을 걷고 있느냐 고민해 보니까 저희 기준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그들과 함께 같이 같은 동등한 자격에서 싸우려면 우리도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는 민노총이고요. 8글자는 한노총이지만 저희는 어떤 그런 상위 노조에도 가입되지 않고 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원 노조라는 것에만 가입을 하고 저희는 교사들만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단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 네, 맞습니다. 저희 사실은 2008년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원조합이라고 해서요. 그 당시에만 뉴라이트 교사연합이라고 있었는데 뉴라이트 교사들 모여있다 이러고 굉장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교원노조 비판만 하다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거의 사라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법의 노조 판결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간판만 달고 계셨는데 저희가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 2021년인가요? 2020년인가요? 21년인가요? 관악구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교육 못 받겠다 이러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뛰쳐나온 아이들이 우리는 제대로 된 교육 받고 싶다 이렇게 완전히 막 목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외치는데, 안타깝게 그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아이들의 편을 들어주는, 너희들의 생각이 맞다,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 하는 교사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저 아이들을 응원해 줍시다 하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조윤희 상임위원장께서 깃발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또 돕겠습니다 해서 모인 교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연합, 그래서 올교련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올교련이 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 응원한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수호연합, 전국 학생수호연합, 뭐 학수연 이런 친구들과도 같이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전학연, 전국 학부모연합, 또 그 아이들을 응원하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도 그럼 교원 노조가 돼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목소리를 내보면 어떨까 하는데, 그 내부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노조는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전부 100% 가입하진 못했지만, 그 올교련을 이끌던 거기서 열심히 하던 교사들이 조윤희 상임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대한교조에 대거 가입을 했습니다. 대한교조가 감사하게도 간판을 달고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들어가서 한번 되살려보자, 리뉴얼 해보자 해서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일 먼저 로고도 좀 바꾸고 홈페이지도 바꾸고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관악구에 있었던 고등학교 아이들이 난 이 선생님 수업 못 듣겠습니다 했었던 그 김모 교사, 빨간 머스탱을 타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교사인데요. 그 교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글자짜리 교사노조연맹에 다 말했네요. 그 단체의 초대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교사는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 더 강한 전교조 만들겠다 이러고 나왔다가 떨어지고 나서 나와서 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쪽 언론사라고 알고 있는 한 언론사에서 그 교사나 노조 연맹을 굉장히 뭐 MG 노조 이런 식으로 띄워주는 그 기사도 대서특필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 정권의 그 교육부 장관이 굉장히 또 의도적으로 띄워주는 작업을 시작했죠. 6대 교원단체 이러면서 다 묶어가지고 어디마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단체 협약도 맺어주면서 굉장히 커졌는데요. 어쨌든 거기서 나온 그런 이제 솔직히 저희는 이중대라고 표현하지만 오히려 요즘에는 거기가 더 커졌죠. 전교조의 수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고요. 결국은 저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교권의 확립과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며 2021년 4대 조윤희 상임위원장 선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뛰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교원조합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단체인지, 활동 뭐 했는지 다 했었는데요. 아까도 경과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저걸 다 해야 할 정도로 저희는 진짜 그 소수의 그런 집행부들이 자기 일 다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수가 좀 적다 보니까 전임을 둘 수가 없습니다. 교원노조법상 전임은 조합비로 충당해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우리 조윤희 위원장님 여기 이제 학교 나가지 마시고 전임하시죠. 그럼 저희가 드릴 월급이 안 나옵니다. 저희 한 달에 5,000원씩 회비인데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말 공부에 진심인 교사들입니다. 틈만 나면 이렇게 공부합니다. 정말 끝도 없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행사 지금 이제 3년째 하고 있는데요. 6.25 때를 맞춰서 UN 평화기념관에서 항상 6.25 관련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25는 그냥 뭐 동족 상잔의 비극 정도로만 알아선 절대 안 되는 국제전이고요. 그리고
체제 수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것들부터 우리 교사부터 제대로 알자 해서 그 지역에 가까운 학생들도 초청해 가면서 그런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부산에서 할 예정인데요. 부산 놀러 오시면 좋습니다. 그 저희가 배우는 거는 경제적 자유와 시장 경제 이런 내용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 이런 연구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런 책도 세상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정책 개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교육의 본질 회복이 우선이다. 뭐 학생 조례, 학생 인권 조례, 뭐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교사 인권 조례 만들 거냐? 그럼 또 학부모 인권 조례 만들 거냐? 저희는 그거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이 모두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책임을, 자신의 의무를 다 하면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 줄 때 비로소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교육의 본질 회복 운동이라고 명명하고 지난 서희초, 그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그 서희초 때 이후부터 그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 회복 운동입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제대로 가르치자, 그리고 제대로 배우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자, 그리고 권리를 앞세우기 전에 의무를 먼저 다하자, 그리고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맺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정책과제 개발을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전달돼야 될지가 조금 문제입니다. 자, 대한민국 교원조합은요 방패를 형상화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꿈꾸는 미래는 이렇습니다. 꼭 필요한 선생님, 실력 있는 선생님, 그리고 역시 대안교조 선생님, 그리고 갖춘 능력 전문성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교직사회. 그러면 이것만 또 갖춰지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물론 저희는 아직 이런 개런티가 확보되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선생님들 위해서 저희 또 이런 목소리도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학생답게, 학부모는 학부모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의 본질 회복입니다. 작지만 강한 단체, 무모함과 과감함. 그렇다면 저희 대한민국 교원조합은 과감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씀 그만드리고 여기 대한민국 교원조합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